재산 명시 신청하는 동안 채무자는 뭐 하고 있어요? 자기한테 있던 재산 전부 다 빼돌리죠. 빼돌리고 나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왕입니다. 오늘은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않고 결국엔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그리고 처벌을 받으면 돈을 갚아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물론 이제 열심히 갚는 사람도 계십니다만은 대부분 굉장히 어려워졌을 때 돈을 빌리고 결국에는 갚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돈을 빌려주지 말고 그냥 욕이나 한번 먹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번 돈을 빌리고 안 갚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고 그런 사건들을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돈을 못 갚게 되면은 결국엔 끝까지 못 갚습니다. 끝까지 못 갚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을 처벌시키는 게 능사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처벌을 이제 한다고 해서 돈이 뭐 어디 튀어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이 사람을 그 형사 고소를 해서 처벌의 위협을 느끼게 하면은 이 사람이 돈을 주겠지라고 대부분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돈이 없어요. 돈이 나올 구멍이 없는데 뭐 처벌시키면은 뭐 처벌 받는 거지 뭐. 과연 근데 그게 최종 목적인가요? 이 사람들은 또 배째라 버리면 그냥 처벌받고 말지라고 생각하면은 그것보다 더 약 올리는 게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돈을 이제 처음에 빌려달라고 할 때 뭐라고 하고 빌려달라고 합니까? 대부분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좀 융통이 좀 잘 안 되니까 내가 받을 돈이 하나 있거든. 내가 어디서 받을 돈이 있어. 그러니까 당장만 한 2천만 원만 빌려줘. 바로 한 달 후에 갚을게 라고 하죠. 그래서 돈을 빌려주겠죠? 돈을 빌려줍니다. 돈을 빌려주고 나서 한 달이 지납니다. 돈이 들어오나요? 안 들어옵니다. 거의 안 들어와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돈을 안 갚아. 그렇게 해가지고 몇 달 지나가요. 한 6개월쯤 지나갑니다. 6개월 지나가면 이제 나도 내가 어디서 2천만 원이 땅 파서 나온 돈이 아닌데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나서 나도 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그럼 내일 될 거야, 모레 될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내일 모레 안 되죠, 당연히. 될 리가 있나요? 그러다가 또 6개월 지나요. 한 3개월, 4개월 지나면 좀 내가 또 얘기를 했는데 또 곱게 얘기가 안 나가죠. 뭐라고 합니다. 이제 거기서 버럭버럭 합니다. 이제 어쩌고 저쩌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 또 민사소송 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다가 나 돈도 많이 못 받고 그냥 내 돈 날아가는 거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 찾아가죠. 변호사 찾아가면 또 변호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거 뭐 받는 거는 소송에서 이기는 거야 뭐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돈이 있대요? 물어보겠죠. 차용증이 있으면 땡기고 공증이 있으면 소송도 필요 없죠. 그냥 공증이 있으면 바로 강제 집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차용증도 없어, 공증은 더더욱 없어, 그냥 현금으로 줬어. 완전 답이 없는 거죠. 계좌 이체라도 했어? 그럼 그때는 얘기해볼만 하죠. 차용증이라도 있으면은 지급 명령 해가지고 바로 지급 명령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확정시킨 다음에 바로 강제 집행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차용증 없이 애매하게 계좌 이체 내용만 있고 그리고 소송을 해요. 빌려줬다. 지급 명령 신청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양심적이어서 내가 지급 명령 내가 차용한 거 맞습니다 하고서는 그냥 내비두면 상관이 없는데 또 보면은 나 차용한 적 없다 이러고선 이의 신청하는 애들이 있어요. 뭐지? 이의 신청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냥 답이 없습니다. 얘가 계속 쳐내죠. 아니라고? 나 빌린 적 없다고? 이런 식으로 쳐냅니다. 이거 그냥 준 거라고 막 합니다. 그때부터 또 이제 일이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막 귀찮아져요.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결국엔 결론적으로는 빌려준 게 맞다라고 해서 결론이 날 수도 있지만 이때 빌려준 게 인정이 안 돼서 천국 기각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망가지는 겁니다. 이제 매일같이 술로 보내겠죠. 한편으로 이제 소송에서 이기거나 지급 명령 확정되거나 해가지고 강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강제 집행 할 만한 재산이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강제 집행을 하러 갔는데
뭐 재산이 없어. 어디다 채권 압류나 이런 거 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 재산이 얼마인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법원에다 이제 신청을 합니다. 재산 명시 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럼 재산 명시 신청을 하면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재산 명시 신청이라는 건 뭐냐면 법원에다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재산 명시 신청을 하면은 법원은 저 채무자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하죠. 채무자한테 보내줘야 너 재산 얼마인지 다 까봐. 그 채무자는 내가 재산이 얼마인지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고백을 하느냐? 그렇지 않죠. 없다고 합니다. 아니면은 대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대답이 없다. 그럼 이제 뭐 각하가 나오곤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야 이제 재산 조회를 하죠. 그러면은 그 재산 명시 신청하는 동안 채무자는 뭐 하고 있어요? 자기한테 있던 재산 전부 다 빼돌리죠. 빼돌리고 나서는 이제 재산 조회하고 보면은 없어요. 월급 압류도 사실은 굉장히 제한이 있어요. 월급 압류도 반밖에 못 하고요. 그것도 제한되는 금액이 250만 원인가 그 정도 있어요. 그럼 월급에 압류하는 거 빼고는 사실은 별로 없죠. 월급에 압류해봐야 뭐 100몇만 원 압류되는데 그거 압류해가지고 압류 추심명령 해가지고 10달 동안 받으면 감사하죠. 근데 걔 뒤에 한두 명 있겠어요? 아니죠. 여러 명 있습니다. 여러 명 물린 사람 있죠. 서로 악의 다툼이 벌어집니다. 채권자들 사이에. 그럼 이제 미치는 거죠. 미치고 나다가 이제 진짜 도저히 못 참아서 얘를 고소를 해야겠다. 형사 고소를 합니다. 하려고 이제 변호사 찾아가요. 형사 고소를 하려고 변호사를 찾아가는데 변호사 입장에서도 난감하죠. 이 사람 돈 없는 거 알고 빌려준 것 같은데 이 사람 어떡하지?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자신감 없이 또 형사 고소를 했다가는 또 불기소가 나오기가 또 쉬워요. 불기소도 나와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영원히 이제 돈을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요런 사이클로 가요. 요런 사이클로 그 대여금 사기 사건이라고 흔히 불리는 어떻게 그러면 액션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지급 명령 신청하신다든지 아니면 차용증이라도 뭐 받아오든지 아니면 이 사람 뭐라고 해가지고 공증이라도 받든지 그 다음에 그 사람 뭐 월급에 압류를 하든 어디 압류를 하든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엔 뭐예요? 빌려주지 말자는 겁니다. 그게 돈을 빌려주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굳이 내가 경험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걸 갖다가 꼭 경험하고 나서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돈을 안 빌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뭐 주식으로 날려도 앉아서 돈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고 한다는 속담 있죠? 딱 그겁니다. 그게 왜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도 참신한 영상으로 참신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재미있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